성공하고 난 뒤에 느꼈던 게 뭐냐면은 너무 허무하다. 7년 만에 이제 코스닥 등록을 하고 상장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밀려온 게 허무감이 오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얻고 난 뒤에 그 다음 목표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과연 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게 3달에 16만 9천 원 맞아요, 웅달님? 네, 맞습니다. 3개월 다 해서 이렇게 4개 강의에 16만 9천 원. 아닙니다. 요거에 한 곱하기 3.5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다 해서 16만 9천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지금 강의 숫자로 진짜 치면 대박이네. 12강 정도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12강에 15,000원 정도 되는 거죠, 한 강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 네, 보통 대학생 과외도 한 5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진짜 진정한 혜자인 것 같아요. 네.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물론 이제 뭐 제가 재산이 많으면은 뭐 남겨줄 게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재산보다는 어떤 좋은 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뭐 어릴 때 보면은 가온 있는 집 어떤 명언을 가지고 이제 뭐 자녀들한테 훈계도 하고 이런 부분을 뭐 이렇게 많이 주변에 지금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 주관은 뭐냐면은 자녀들도 예를 들면 20살 넘고 30살 되고 이렇게 성인이 되면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지나온 어떤 그런 경험치를 자녀들한테 너무 강요할 필요는 없겠다.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주관 내지는, 예를 들면 우리는 자동차 뭐 옛날 구형을 주로 몰던 사람인데 지금 신형 몰고 있는 사람한테 구형 모는 어떤 지식을 전수하거나 그 철학을 전수한다는 건 조금 좀 시대에 안 맞는 얘기고 그 정체성을 침해하는 부분이 아니냐. 그리고 또 엄밀하게 보면은 사람이 각자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제 뭐 너무 삐뚤게 나가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는 애들한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좋은 좋은 얘기를 해준다는 거는 간혹 어쩌다가 한 번은 가능하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은 가스라이팅 내지는 좀 잘못된 길로 오도시키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생활 태도나 이런 부분을 자녀들한테 똑바로 좀 보이는 어떤 모범적인 태도라든지 자세가 중요하지 그걸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이것 하나만은 꼭 하라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실까요? 그렇게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제 이제 인터뷰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이 이제 보통 보면은 나이가 좀 들거나 연륜이 좀 쌓이거나 경험치가 좀 많이 쌓이면은 훈계하려고 들고 또 자기가 살아온 부분에서 약간 좀 그 관성이 붙어서 매너리즘에 좀 빠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 세상 사는 게 늘 새로운 날이잖아요. 태양도 어제도 뜨고 오늘도 뜨고 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미세하게 에너지가 좀 틀리고 매일 이렇게 접하는 공기도 사실은 다른 공기잖아요. 같은 공기처럼 보이지만 다른 거잖아요. 사람도 뭐 어제 뭐 만났던 사람하고 오늘 만났던 사람하고 다르고, 집사람도 오늘 만나고 어제 만났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동차의 예를 들면은 자동차를 제가 운전하고 가고 있고 자동차가 있고 그다음에 갈 방향이 있으면은 갈 방향에 대해서 내비게이션을 중간중간에 이제 뭐 지금 제대로 내비게이션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아니면은 몇 킬로 남아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지금 힘들어 하는지 엔진 상태가 어떤지 정비 상태가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운전해 가는 동안에 피로도라든지 목이 좀 마르면은 휴게소 들러야 될 타이밍인지 이런 어떤 3가지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구태 이제 뭐 주식 투자 이쪽으로 본다면은 주식 투자 지금 자본금 자산 가지고 이제 하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포트폴리오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이 돈을 지금 불려갖고 지금 우리 가족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을 물론 평소에 생각했지만 그런 생각을
가끔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검의 중간 점검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늘 깨어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건강관리 비법과 50이란 무엇일까요? 동안이라는 부분이 이제 뭐 어려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영 페이스라는 얘기잖아요. 그 이제 뭐 듣기는 좋지만 이제 또 그냥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뭐 저도 이제 회사 운영하고 그럴 때 치열하게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사고 할 때는 밤잠 안 자고 이제 연구하고 좀 몰두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었지만 집중할 때는 집중하고 또 풀을 때는 확실하게 풀어야 되는데 24시간 계속 긴장 상태로 있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걸 꼭 비결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그냥 평정심 내지는 쉴 때 쉬고 뭐 할 때 하는 그런 집중도. 전 책 쓸 때도 6시간 화장실도 안 가고 써요. 그래서 집에서 책 쓰는 걸 이제 원치 않고 좀 말리고 그러는 편인데 짧게는 한 3시간 정도는 그냥 거뜬하게 하고 있는데 그만큼 체력이 많이 소모되기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제 알람이나 이런 부분을 두고 좀 자기 통제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50에 대해서 이제 뭐 정의를 해야 되나요? 이제 50 아닌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누구나 이제 50 지난 분들은 50에 대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50 전에 있는 분들은 또 미래에 또 50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이제 주로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뚝 잘라갖고 그냥 숫자적으로 이제 50은 절반 정도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산으로 치면은 8부 능선까지는 7부나 8부 능선까지는 왔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50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50 하면은 60에 은퇴하고 뭐 70까지 해외나 다니고 골프나 치고 뭐 산에나 가고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바둑이나 뜨고 이렇게 놀다가 뭐 70 중반이나 아니면 80대가 죽는 걸로 이렇게 아니면은 70에 죽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생 계획을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제 뭐 100세까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0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명실상부하게 하프라인을 돌파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인 제도는 뭐냐 하면은 60에 은퇴를 다 시키니까 나머지 40년 부분을 사람들이 지금 어느 누구도 도달해보지 않은 미래가 도래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연금 좀 많이 타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놀러 다니기 바쁘고 또 지금 돈 못 모아놓은 사람들은 그냥 또 그래도 생계에 또 치중해갖고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어쨌건 간에 50은 상당히 또 중요한 시기고 또 이제 부부 간에도 뭐 이렇게 이제 자녀 다 키우고 덩그러니 이제 2명만 남기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의 어떤 유효 기간도 뭐 이렇게 지났고 또 대화도 이제까지 30년, 40년 동안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할 게 없다. 이렇게 돼갖고 좀 시건통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갖고 관계 정립을 좀 할 필요가 있는 나이가 됐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20대, 30대에 진입해갖고 자기 정체성이 좀 이렇게 확고해지는 시기라갖고 아빠 말도 안 듣고 엄마 말도 안 듣고 또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어른으로 취급해주면서 또 다른 어떤 그 성인으로 대우를 해주는 그런 변화가 필요한 게 이제 50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력 부분에서 자기 체력 부분이 상당히 좀 소진이 되잖아요. 50까지는 뭐 괜찮은데 60 지나면은 좀 이 체력 부분이 상당히 좀 저하가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 50부터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지만 50부터 할 거는 체력 관리를 잘 해놔야 된다. 그래야 60, 70을 잘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50에 뭐 체력 좋다고 해서 맨날 치맥하고 술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생활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은 후폭풍이 60, 70에 와갖고 갑자기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나 심장마비라든지 뭐 하여튼 뭐 그런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체력 관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건강 관리라든지 자기 멘탈 관리를 안 해놓으면은 50 이후에는 좀 인생이 좀 허무해져요. 돈을 모은 사람은 돈 모은 대로 허무하고 돈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허무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 뭐 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멘탈 관리도 아주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50을 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50대 이후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뭐 작가님이 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갖고 독서, 뭐 운동, 가족 뭐 이런 걸 이제 언급하시는데 거기에 맞춰갖고 이제 뭐 원투원으로 이렇게 매칭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독서라는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너무 지나친 독서는 좀 그렇지만 뭐 나이가 들면 또 눈이 나빠지니까 그 요즘은 이제 또 눈 나빠져도 또 특별한 처방이 나왔잖아요. 뭐 오디오북으로도 나오고 하니까 본인들이 독서할 생각만 있다면 충분하게 이제 가능할 것 같고, 독서가 좋은 거는 결국은 뭐 지식을 배운다 이런 부분은 사실 그 부분에 중요한 관점으로 이렇게 두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뭐냐 하면은 점점 독서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생각을 또 이렇게 알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구나. 책을 100권을 읽으면은 100사람의 어떤 생각을 내가 접하는 거잖아요. 저랑 같은 생각일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또 다양한 생각을 이제 구경할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고, 건강은 이제 나이 들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보통은 건강은 자기 본인의 것이다. 내 자신을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뭐 일반적이긴 하지만, 조금 한 발 더 나가면은 건강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주변을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몸이 좀 안 좋으면은 일단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하니까 친절해질 수가 없잖아요. 또 뭐 집에 부인이 있으면은 부인한테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내가 몸이 아픈데 어떻게 돼요? 아니면은 부인이 아프면은 남편한테 좋은 말 못 해주잖아요. 짜증부터 나니까. 근데 내가 건강하면은 친절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하면 약속도 잘 지킬 수 있고, 뭐 우리 집 사람이 좀 힘들어하면은 내가 건강하면은 주물러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몸이 아프면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은 사랑이고 배려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가족을 돌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생각은 사업하는데 뭐 집은 집이고 나는 돈만 갖다 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일정 돈 뭐 월 1,000만 원씩만 갖다 주고, 그 다음에는 집에 대해서는 인디펜던트.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하셔. 나는 외부에서 한다. 그래서 뭐 맨날 12시에 들어가고 이렇게 회사나 사업에만 몰두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뭐 부부 간의 대화도 좀 시건퉁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하고, 제가 딸 아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그 당시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다 좋아졌는데, 그래서 이 가정이라든가 가족 부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 또 특히 이제 제가 사업하다가 뭐 잘 될 때는 서로 뭐 그냥 좀 서운해도 돈으로 해결이 되는데, 안 될 때는 결국 그게 이제 부작용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어려웠을 때, 파산하고 그랬을 때 가족이 큰 힘이 됐어요. 물론 이제 반려동물도 큰 힘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돈 벌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 잘하고 부동산 잘하고 비트코인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가족을 잃으면 안 된다. 그게 이제 뭐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은 혼자 사시는 분대로 가족이 있을 거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한 대로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충실을 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가족은 등산으로 치면은 베이스 캠프다. 근데 에베레스트 산 1010만고 끝에 올라갔는데, 올라가갖고 베이스 캠프에 무전기 때리니까 아무 응답이 없다. 안으로 도망가고 없다. 그러면 이제 끝이잖아요. 지금 뭐 제가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 지금 그런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아니면 가족의 불화로 인해 갖고 그동안 쌓았던 어떤 공든탑이 무너진 케이스가 가수들도 있고 기업가들도 있고 뭐 엄청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다행스럽게 뭐 저는 그런 경우는 파산은 했지만 그런 경우는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거는 가족을 잃지 마라. 형제를 잃지 마라. 결국은 그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남는 거다. 베이스 캠프를 놓치면은 그냥 아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50에 읽는 손자병법에서 작가님께서 꼽는 최고의 한 문장은 무엇일까요? 제목이 이제 50에 읽는 손자병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50에 읽는 손자병법이니까 50에만 읽어야 될 것 같지만 뭐 물론 초점을 그렇게 맞춰서 했지만 실제 내용은 뭐 30대 읽으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70대, 80대 읽어도 상관없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손자병법에 나오는 어떤 좋은 문구를 우리 그 현대 생활에 맞도록 이렇게 제가 풀어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이제 가장 좋은 생각나는 단어 그 베스트 한 문장은 이제 제가 종이붓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요즘 이제 뭐 나오는 말 중에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났는가 싶더니 다시 시작하고 시작하는가 싶더니 끝나고 뭐 이런 게 이제 요즘 유행하는 단어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 종이붓이가 바로 그 말입니다. 종자가 끝날 종자고 이자는 이제 조사고 부자가 다시 부자, 시자가 시작할 시자. 그러니까 끝났는가 봤는데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50이라는 부분에서 50에서 인생이 다 끝나고 모든 게 다 끝나갖고 이제 산에 가고 덜러 가고 골프 치고 해외여행 가고 크루즈 여행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저희가 생각하는 종이붓이의 해석을 하면은 인생은 끝난 거는 하느님만 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할 일 하고 그게 꼭 돈 버는 일이 아니라도 봉사하시려면 봉사하시고 뭔가를 계속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게 숨 끊어질 때까지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냐. 뭐 핸드폰 충전하면서 전화하잖아요. 전화가 끊기지 않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의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이제 50에 읽는 손자병법을 쓰면서 좀 단기간에 이렇게 한 석 달 만에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힘이 들어서 당분간은 뭐 크게 계획이 없지만 제가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책을 한 5권 이상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나이가 또 들다 보니까 이제 뭐 정규적인 레귤러한 어떤 일은 안 들어오고 이제 뭐 중간중간에 이제 뭐 자문한다든가 컨설팅하고 뭐 이런 부분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본의 아니게 이제 전업 작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 쓰는 부분에서도 뭐 딱히 제목을 딱 정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도 이렇게 지금 여기 책장이 있네요. 책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 책장이 있으면은 장르별로 이렇게 나누어 갖고 예를 든다면은 뭐 세상을 관찰하는 이야기 아니면은 성경 이야기 아니면은 뭐 좋은 이야기 죽음에 관한 이야기 취미에 관한 이야기 제가 드로잉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드로잉에 관한 이야기 이런 부분을 중간 생활하면서 이제 뭐 아니면은 신문 보다가 생각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글 하나씩 쓰고 해서 그 카테고리 속에 집어넣어 놔갖고 그게 어느 정도 차면은 책으로 하나 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종류의 자문, 컨설팅을 하시는 건가요? 자문이나 컨설팅은 주로 이제 그 기업체 사장님들이 이제 보통 회사에서 자기가 회사를 운영해 가지만 그래도 어떤 중요한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특별하게 친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집에 부인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뭐 그럴때 이제 뭐 연간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금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서 이제 있으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서로 대화 나누고 사장하고 점심 먹는 정도의 자문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골프에서도 원포인트 레슨이 있는 것처럼 그 딱 한마디가 중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든지 방향성 설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있고 제가 이제 컨설팅 하면서 이제 레포트를 많이 써봤기 때문에 지금은 레포트는 쓰지는 않지만 레포트 쓴 사람들이 이제 어떤 회사에서 그런 거 검수 잘 썼나 못 썼나 검수해달라고 하면 그런 것도 뭐 아르바이트로 또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책을 또 한 뭐 5권 이상 쓰다 보니까 책 쓰기 좀 코칭도 들어오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뭐 작가님 쓰실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미래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그 계획적이고 어떤 플랜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로드맵을 잘 짜고 이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로 이제 뭐 그런 계획성 없이 이렇게 산다기보다도 캐치프레이즈 걸어놓고 열심히 살자 뭐 아니면 또 1년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왔는데 최근 들어와갖고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너무 계획을 많이 나이 들어갖고 너무 계획을 많이 세우면은 내가 너무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인생관이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좀 풀어놓자. 그래서 지금은 생활 패턴이나 이런 부분은 뭐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그런 목적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똑바로 살자 뭐 이 정도는 해두겠지만 너무 막 고집스럽게 뭐 이거라 이렇게 해서 정체성을 그렇게 딱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뭐 물론 추구하는 건 이제 행복이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좀 나름대로 충실하게 살면서 행복을 추구를 하는 것 이게 뭐 목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앞부분하고 이제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이 숫자 목표에 아주 민감하잖아요. 숫자 목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숫자 없는 목표, 행복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족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목표도 좀 같이 숫자 목표하고 같이 숫자 없는 목표, 보이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목표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성정길 구독자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욕망이 컸기 때문에 뭘 해보겠다. 그러면은 막 거기에 대해서 전력 투구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성공하고 난 뒤에 느꼈던 게 뭐냐면은 너무 허무하다. 그래서 7년 만에 이제 코스닥 등록을 하고 상장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밀려온 게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팔팔했거든요. 근데 막상 상장하고 난 뒤에 허무감이 오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얻고 난 뒤에 그 다음 목표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과연 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목표 뒤에 다음 목표를 생각을 꼭 해둘 필요가 있다. 근데 혹자는 이렇게 하냐. 뭐 지금 목표도 달성하기 힘들고 끝도 안 보이는데 무슨 다음 목표가 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하게 지금 목표 다음에 뭘 할 거냐. 예를 들면은 뭐 100억을 모으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거냐. 100억 지금 모으는 데만 정신 쏟지 말고 100억 하고 난 뒤에 부분도 생각하고 그 다음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한 수를 생각하고 넥스트를 생각하고 넥스트 다음을 생각하는 게 세 수 정도 보는 거잖아요. 세 수 정도는 보셔야지. 꼭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쌀 때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이 작가님은 알트 뭐 가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그거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보면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공격적인 밈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도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는 분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